수도원의 명예를 위하여 말해 두거니와 어쨌든 젊은 엘레나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 두 노수도사가 알바노로 내려왔다. 처음에는 엘레나를 만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녀를 깡피레알리 댁으로 돌려보낼 생각이었다. 깡피레알리 부인에게서 막대한 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알바노 시인은 엘레나가 실종되었다는 소문과 그 어머니가 딸의 행방을 알려주는 사람에게는 막대한 상금을 주겠다는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그러나 두 수도사는 줄리오 브란치 포르테가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비탄에 잠겨있는 엘레나의 불쌍한 모습에 깊이 감동되어 엘레나를 배신하고 그 어머니에게 엘레나가 숨어있는 곳을 알려주기는커녕 도리어 베트렐라 성까지 함께 가줄 것을 성낙했다. 여전히 일꾼으로 변장한 엘레나와 마리에tta는 어둠을 타고 알바노에서 10리가량 떨어진 파졸라 숲의 어느 샘터까지 갔다. 두 수도사는 거기에 나귀를 준비해 놓았던 것이다. 일행은 먼 동이 터기를 기다려 베트렐라를 향해서 출발했다. 수도사들이 콜로나공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숲에서 만나는 병사들은 모두 그 수도사들에게 공손하게 인사했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가는 조그만 두 사나이들은 그들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없었다. 만나는 병사들은 누구나가 처음에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유심히 바라보면서 다가오지만 갑자기 웃어대면서 매우 예쁜 마부군요 하고 놀려댔다. 까불지 마라 이 벌받을 놈들아. 이건 모두 꼴로나 공이 지시하신 일이란 말이다. 하고 수도사들은 걸음을 계속하면서 꾸짖었다. 그런데 가련하게도 엘레나는 운이 나빴다. 꼴로나 공은 베트렐라 성에 없었던 것이다. 사흘 후에 돌아와서 간신히 면회가 허락되기는 했지만 매우 냉정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데는 뭐하러 왔소? 도대체 이게 무슨 분별 없는 짓이란 말이오. 당신이라는 여자가 쓸데없이 짓겨렸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도 용감하기 이를 데 없는 용사가 7명이나 목숨을 잃지 않았느냐 말이요. 생각 있는 자라면 아무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요. 세상을 살아나가려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초지를 관철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시덥잖은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하오. 줄리오 브란치 포르테는 신성 모독죄로 새빨갛게 달군 부젓가락으로 2시간이나 고통을 당한 뒤에 유태인이나 뭐같이 불에 태워 죽여버리는 판결이 내렸는데 내가 알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 교도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가 그런 벌을 받게 된 그 원인은 아마 누군가가 쓸데없는 소리를 짓겨렸기 때문일 거요. 당신이 어리석은 말을 짓겨렸겠지. 그렇지 않으면 줄리오 브란치 포르테가 수도원을 기습한 날 가스트로에서 있었다는 둥 그런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이 나올 리가 없소. 내 부하들에게 물어보면 알 거요. 바로 그날 이 베트렐라 성에서 그를 본 자도 있소. 그리고 그날 저녁 때만 하더라도 그는 내 명령으로 벨레뜨리로 갔소. 저 줄리오님께서는 아직 살아 계신가요? 하고 엘레나는 눈물에 잠겨서 똑같은 말을 되물었다. 여태까지 몇 번이나 이렇게 되물었었는지 모른다.
당신에게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일 거요.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 거요. 자, 당신은 가스트로이 수도원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소. 다시는 이런 경솔한 짓은 하지 마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1시간 이내에 베트렐라를 떠나주기 바라오. 나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요. 이것만은 잊지 않도록 하시오. 그렇지 않은 날에는 단단히 혼날 각오를 하시오. 줄리오가 그처럼 존경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경애했던 그 유명한 꼴로나 공에게서 이런 부대접을 받고 불쌍하게도 엘레나는 비탄에 잠겨버리고 말았다. 꼴로나 공이 어떤 의미로 말했던 간에 이때의 엘레나의 행동은 결코 경솔한 것은 아니었다. 사흘만 더 일찍 베트렐라 성에 왔더라도 줄리오 브란치 포르테를 만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무릎에 입은 상처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으므로 꼴로나 공은 나폴리 왕국 안에 있는 아베사노라는 큰 마을로 옮겨 놓았던 것이다. 브란치 포르테에게 신성모독죄와 수도원 습격자라는 죄명의 무시무시한 판결이 내려진 것은 깡피레알리 영주가 매수했기 때문이지만 이 통보를 들은 꼴로나 공은 브란치 포르테를 옹호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부하일지라도 4분의 3은 신뢰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문제는 마돈나를 모독한 죄인데 산적들은 마돈나를 옹호함은 각자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때 로마의 용감한 경찰 대장이라도 있어서 줄리오 브란치 포르테를 체포하려고 파졸라 숲으로 쳐들어왔다면 혹 성공했을지도 모른다. 아베사노에 도착하자 줄리오는 곧 뽕따나라고 변성명했다. 줄리오를 호송한 사람들도 결코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다. 이들은 베트렐라 성에 돌아오자 비통한 표정으로 줄리오는 도중에 죽었다고 보고했다. 이때부터 꼴로나 공의 부하들은 모두 줄리오라는 이름을 무섭고 불길한 것으로 알았고 이 이름을 입에 담는 날에는 대번의 비수로 숨이 끊긴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엘레나가 알바노로 돌아오자마자 계속해서 편지를 써서 브란치 포르테에게 전하기 위해서 수중에 있는 돈을 고스란히 써보았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여의 두 노수도사는 지금은 엘레나의 좋은 의논 상대가 되어 있었다. 플로렌서의 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제 아무리 비열한 이기주의와 위선으로 뭉친 목석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세의 아름다움 앞에서는 다소나마 움직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두 노수도사는 브란치 포르테에게 한마디라도 전하고 싶은 그녀의 노력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엘레나를 타일렀다. 꼴로나가 죽었다고 언명한 이상 공의 명령이 없는 한 줄리오는 두 번 다시 세상에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엘레나 유모는 울면서 부인께서 드디어 엘레나가 숨어있는 곳을 찾아내고 억지로라도 알바노의 깡피랄리 저택으로 데려오도록 엄한 명령을 내렸다는 통지를 엘레나에게 전했다. 일단 그 저택 안에 갇히는 날에는 세상에서도 엄중한 감시를 받고 외부와의 연락도 완전히 금지될 것이 뻔했다. 그에 반해서 가스트로의 수도원으로 돌아가면 다른 수녀들처럼 편지 왕래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엘레나의 마음을 가장 움직이게 한 것은 줄리오가 엘레나를 위하여 피를 흘린 곳이 다름 아닌 이 수도원의 화원이라는 것이었다.
줄리오가 무릎의 상처를 살펴보기 위해서 잠깐 동안 걸터 앉았다는 수의실의 평수녀의 안락의자를 다시 볼 수도 있으리라. 엘레나가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고 있는 그 피 묻은 꽃다발을 줄리오가 마리에타에게 준 곳도 여기였다. 이리하여 엘레나는 맥없이 다시 카스트로의 수도원으로 돌아왔다. 따라서 엘레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는 편이 엘레나를 위해서도 또 독자들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다. 사실 이제부터 우리들은 하나의 고결하고 너그러운 영혼이 차츰 타락해 가는 과정을 보게 된다. 문명이 초래하는 신중한 조치나 허위적인 습관이 사방팔방에서 엘레나를 공격해서 이렇고 격렬하고 솔직한 정열의 성실한 약동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다. 로마의 사가들은 여기서 매우 소박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즉, 여자란 자기의 아름다운 딸을 낳은 수고를 했다 해서 자기에게는 이 딸의 인생을 지도하기에 충분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한다. 딸이 6살일 때 옷깃을 바로 고쳐라 하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을 구실로 삼아서 이 딸이 18이 되고 자기가 50살이 되었을 때 결국 이 딸이 어머니에 못지않은 아니 그 이상의 지혜를 가질 무렵이 되어도 이 어머니는 집의 욕에 쫓기어 딸의 생활을 지도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상관없다고까지 생각한다. 앞으로 알게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실로 교묘한 술책을 써서 12년 동안이나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불행을 안겨주고 끝내는 비참한 죽음을 하도록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그 어머니 빅토리아 까라파였다. 참으로 지배욕의 고통스러운 결과라 하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